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제 키예프 정권이 다시 동원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포밥으로 밀어넣은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극비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35만에서 40만 정도 전사하고 그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수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권은 수도 키예프 오블론스키 지역 주민들에게 징병 통지가 없더라도 열흘 이내에 자발적으로 모병소에 나타나 신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병역 대상 남성의 나이는 18세에서 59세까지입니다. 이는 공식적으로만 그렇고 실제로는 16세까지 낮추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러시아계 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대포밥을 충당해 왔는데 이번에는 키예프라 좀 이례적입니다. 키예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계 특권층의 거주 지역으로 간주돼 예외를 도왔습니다. 며칠 전 키예프 시가지 풍경입니다. 마세라티가 람보르기니를 추돌해 길거리에서 시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통에 상상하기도 힘든 장면입니다. 그동안 키예프의 특권층들은 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유유자적해왔습니다. 이제 젤렌스키 정권이 키예프에서 동원령을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해진 신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남성들이 대포밥으로 갈려나갔지만 아직은 더 동원할 인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젤렌스키 정권이 병역에서 특혜를 주던 우크라이나계가 대포밥으로 전장에 가게 생겼습니다. 키예프뿐만 아니라 서부 도시 이바노 프란키브스크에서도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바노 프란키브스크에서는 6월 13일부로 차량이 징발되고 징병위원회 허가 없이는 주민의 이사도 금지됐습니다. 여기서도 군 복무 연령대 남성들에게 열흘 안에 자진 신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남성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병원 치료를 하거나 입원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병원에 대해서는 남성 환자가 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제 키예프 당국이 가장 특권 지역으로 봐주고 있는 곳은 폴란드 접경도시 르보프입니다. 르보프에서는 인간 사냥 같은 강제 징집이 아직 없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병역 연령대 남성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확대된 동원 조치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예고된 반격이 2주나 지났지만 실패하자 나온 것입니다. CNN 등 집단 서방의 미디어들이 실패한 반격에 대해 지적하자 젤렌스키는 몸이 달았습니다. 젤렌스키 정권은 반격에 성공할 것이며 지금 이기고 있다는 선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방의 지원을 계속 요구할 수 있고 이기고 있으니 좀 더 힘을 내자면서 국민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영TV는 황당한 가짜 긴급 속보 방송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고를롭가에 있는 러시아군 5만 병력을 포위해 하이마스로 도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 공수부대 전체 사단이 항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고를롭카라는 한 지역에 러시아군 5만 명이 집결해 있지도 않습니다. 공수부대가 사단 단위로 항복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시를 기습 점령했으며 도네츠크 수장 푸신이 도시를 넘겨주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고도 보도했습니다. 죄다 거짓말입니다. 서구 매체들도 이제 일부는 진실을 보도합니다. 한 독일어 매체는 우크라이나에 준 레오파르트가 반격은 하지 못하고 피가 흥건한 충돌 테스트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통 우크라이나는 탐욕스러운 돼지에 비유됩니다. 러시아는 곰, 우크라이나는 돼지입니다. 그래서 키예프 정권의 반격을 카운터 오잉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잉크는 돼지가 꿀꿀대는 소리입니다. 반격은 영어로 카운터어택인데 이를 조롱하는 의미로 카운터 오잉크라고 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